달슨의 라이브. 이번 주 엄청난 분석실. 오늘 주제는 잠깐만요. 갑자기 마시고 있는데 시작하셔가지고 목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예, 주제는 그러니까 그 최근 부진한 아놀드에 대해서 왜 이런가. 그러니까 리버풀이 최근에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지금 나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경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2승 3무 1패죠. 그러다 보니까 선두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선두. 그리고 사실상 맨유가 한 경기 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1위 자리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33점, 33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리버풀이 최근에 그만큼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놀드가 좀 문제다. 아놀드가 우리가 아는 그 풀백에서는 월클이라 불렸던 아놀드 맞아?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그 분석을 좀 그렇죠. 해주신다고요. 예. 예. 예, 일단 그 사우스햄튼전 악몽과도 같았던 아놀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로우라고 할 수 있는 사우스햄튼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경기에서 먼저 그 경기 시작하고 바로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을 내줬죠. 오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왜 그거를 클리어링을 안 할까? 네, 하려고는 했는데 헛발이 조금 됐죠.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됐죠. 이상했어. 진짜 맞아요. 이상했어. 그거 이걸 발을 뻗던지 배를 뻗던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양쪽이 다 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순간적인 이제 생각이 많았던 거지. 제 생각엔 그가 배로 하려다가 생각보다 멀리 나가니까 발이 이렇게 뻗었는데 안 맞은 게 아닐까 싶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38회인데 이게 그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선수로서 단순히 아놀드 개인의 최다가 아닌. 근데 그거 또 풀타임 뛰면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77분 뛰면서. 예. 교체돼서 나갔잖아. 하도 안 좋으니까. 예. 그런데 38번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진짜. 아놀드하고 로버트스는 사실상 백업이 없잖아요, 리버풀에. 그래서 예, 진짜 뭐 부상 같은 게 아닌 이상에는 교체를 안 하는데 근데 77분에 뺐다는 거는 클롭 감독도 심각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 경기에서. 심각하다.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아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한 2016-17 시즌 이래로 한 경기 그 최다 소유권 잃은 횟수 탑 3인 건데요. 저기가 아놀드가 레스터 시티전 지난 시즌에 49회가 1위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페레이라랑 치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 경기 제가 77분 뛰고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90분을 환산하면 44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1, 2위가 다 아놀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 최악 경기를 해버렸네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소유권 잃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클리어링도 0회였고 태클도 0회였고 가로채기도 0회였고 빵빵빵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라운드 경합 상황. 경합 상황에서도 7회 시도에서 1회 성공인데 그 전체 공중볼까지 다 합치면은 볼 경합 승률이 12.5%였습니다. 승률이? 예.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도 61%. 그럼 진짜 여기 써주시지만 아무것도 못한 거네요, 진짜 그 정도면. 예.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상대편 오른쪽 풀백이었던 카일 워커 피터스, 제가 그 사우스햄튼 그 분석했었을 때 예전에 그 호이비르랑 둘 윈윈 트레이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경기에서 그 경합 승리 횟수가 11회로 최다였고요. 완전 비교됐네. 예, 그리고 클리어링도 7회로 최다였고 태클도 6회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놀드가 어떤 선수였는지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아놀드는 어떤 선수였냐? 이걸 얘기해야지 최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먼저 그 아놀드는 만 18세 18일 토트넘하고의 리그컵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단 역대 6번째로 어린 나이인 만 18세 2개월 7일에 미들스브로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었고요. 야, 고등학생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데뷔한 거네. 예. 그리고 이제 2016-17 시즌 리버풀 구단 올해의 영플레이어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2017년 8월 15일 리버풀에서 첫 골을 넣었다라고 돼 있는 게 저게 호펜하임하고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였고요. 예. 그다음에 2017-18 시즌에도 또 이제 올해의 영플레이어 리버풀 구단을 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0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고 이제 월드컵 데뷔까지 했다. 여기까지 이제 어렸을 때 기록들인 거고요. 나이와 관련한 건 그냥 10대에 이미 세상을 알아버린. 예,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재능이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선수가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몸값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018-19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2도움을 올리면서
그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역대 최다 도움 신기록을 맞아요.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019-20 시즌에는 13도움 자기의 기록을 자기가 깼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도움의 엄청난 능력치를 발휘를 했었던 거였죠. 네. 비단 그러니까 단순히 도움만 많았던 게 아니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그 패스 공급 횟수가 그게 어마어마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찔러주는 게, 넣어주는 게. 509회로 독보적인 일이었거든요. 플레이메이커의 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데브라이너보다도 앞서는 나머지 뭐 딘유라든지 워드 프라우즈라든지 메디슨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진짜 가장 압도적이네. 유일하게 그렇죠. 혼자 500개를 넘었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10월 30일에 있었던 지난 그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에서 100경기 출전 프리미어리그 100경기 출전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경기에서 77승을 거두면서 에데르송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승 100경기 기준. 그걸 기록했을 정도. 그러니까 승률도 그러니까 리버풀의 부활의 역사는 아놀드와 함께하고 있다고 봐도 그렇죠. 예, 무방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나이가 이제 만으로 22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피프로 그 월드 베스트에 선정됐죠. 이게 맞아요. 루니에 이어서 2011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잉글랜드 선수는 처음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존 테리에 이어서 2009년 무려 11년 만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조금 그동안 인연이 없었다는 거죠. 잘 못한 거지 뭐.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잘 나갔지만 잉글랜드 선수들은 조금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계속 들어왔다 아놀드가. 그 정도 그가 영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일단 그 공격 포인트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2018-19 시즌에 한 골 12도움 그리고 지난 시즌에 4골 13도움을 올렸는데 이번 시즌 15경기 2도움이거든요. 경기 수를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와 많이 적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현재를 그러니까 경기당 도움으로 해가지고 38경기로 환산하면요 5도움에 그칩니다. 그렇게 38경기 해봤자. 와 근데 진짜 많이 줄었네.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즌별 경기당 크로스 성공 횟수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21 시즌에 좀 많이 떨어졌죠. 이전 두 시즌과 비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냥 뭐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리버풀이 그 수석 코치를 바꿨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클롭하고 같이 다니던 그 수석 코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레인더스라는 수석 코치를 데려왔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 부임했었을 때 얘기한 이유가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보고 싶은 골 장면은 풀백이 크로스 올리고 풀백이 골을 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풀백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아놀드하고 로버트스의 터진 데에는 그 사람의 부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풀백을 워낙 그 전술에 키우 잡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8-19 시즌부터 크로스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아놀드랑.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스하고 아놀드하고 도움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근데 이번 시즌은 그런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 풀백 활용이 특히나 중요한 게 공격적으로 활용이 중요한 게 약팀하고의 경기에서 중요하거든요. 약팀하고 경기할 때 상대가 내려앉고 중앙에 밀집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풀백들이 많이 이제 얼마나 공격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가 한데 아놀드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리버풀이 약간 좀 의적풀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승리하지 못한 경기들 중에서도 이겼어야 됐던 경기. 상대가 좀 약했던. 그가 브라이턴전 그리고 습격팀인 풀럼전 그리고 최근 웨스트브롬하고 뉴캐슬전 이런 경기들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아놀드가 그만큼 생산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고 그 최근에 아놀드의 부진의 또 다른 문제 일단 그 출전 기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오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쉬지 않고 너무 달려왔다. 그러니까 뭐 2016-17 시즌의 첫 데뷔 시즌이어서 조금 뛰었지만은 그 다음에도 아직 20세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2017-18 시즌도. 근데 그때도 이미 2744분에 뛰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 2018-19 시즌에 3388분 그리고 지난 시즌 3991분 이게 그리고 또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2번을 연달아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일단 이건 리버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인 거거든요. 2018-19 시즌하고 2019-20 시즌인데 전체 5위입니다. 5위인데 이제
반다이크 같은 경우 그렇게 무리를 했다 보니까 결국 이번 시즌에 좀 그런 부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살라하고 마네는 공격 쪽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뛰는 양이 미드필더라던가 풀백보단 적고 로버트슨이 미친 거예요. 엄청 잘해요. 로버트슨이 그렇게 뛰고도 여태까지도 폼을 유지하는 게 미친 거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그가 코로나 때문에 네네. 지금 그가 경기 일정도 계속 역대급 빡빡한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거의 3.8일당 하나씩 있다라고 하던가 그렇다고 통계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그 그 모든 팀들의 압박 강도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맞아. 예. 그래서 특히나 보면 이게 순위가 더 막 혼란하게 뒤죽박죽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게 확실히 이게 뛰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아놀드의 그 공격 생산 능력이 그 득점 생산 능력이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자면요. 네네. 일단 이게 사우스햄튼전 그 평균 위치거든요. 아놀드가 밑으로 뚝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로버트슨과 비교하면은. 26번이 로버트슨인데 로보인데 예.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아놀드가 확실히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있네요. 예. 공격에 잘 가담을 못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막 왜 그러지. 여하튼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위치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네요. 예. 아놀드 하면 사실 굉장한 공격적인 그러니까요. 선수인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경기거든요. 파리예요, 심지어 상대가. 챔피언스리그인데 윈처음 올라가 있죠. 이게 반대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아요. 반대로. 예.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찍어놓은 것 같아요. 예. 아까는 로보가 완전히 올라가고 아놀드가 내려갔었는데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로보가 좀 내려가고 아놀드가 올라가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놀드는 사실상 윈처음 뛰었거든요. 예, 윙포워드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왜 올라가지 그러면 못하냐. 이제 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예. 일단 그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수비 쪽에 계속 부상이 많이 있잖아요. 반다이크하고 이제 조고메스는 사실상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예. 특히 수비 쪽 센터백이.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왼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었어요. 왼쪽 센터백은 그 일단 반다이크가 원래 그 자리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반다이크가 부상당하고 나서 파비뉴가 또 이제 그쪽에서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 반면 이제 오른쪽 센터백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센터백 나온 경기 수거든요. 오른쪽으로 아놀드하고 같이 나온 경기 수인 건데 심지어 최근 3경기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있는 센터백이 파트너가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네. 마트프는 6경기, 파비뉴 4경기, 고메스 3경기, 나다니엘 필립스 2경기, 핸더슨 1경기 지나면 내려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리스 윌리엄스 3경기. 예. 그나마 그것도 그러니까 뭐 마팁이나 이제 파비뉴랑 나오면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네네네. 일단 그 나다니엘 필립스라던가 리스 윌리엄스는 사실상 경험이 없는 선수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 핸더슨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핸더슨이 맞아요. 처음으로 센터백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인데 워낙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내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파트너가 바뀌면 그러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센터 옆에 있는 파트너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리버풀 하면은 기본적으로 4-3-3 아니면 4-2-3이 두 개를 돌아가면서 쓰잖아요. 메인은 4-3-3이잖아요. 4-3-3이죠, 메인은. 네네. 메인은 4-3-3에 이제 4-2-3-1을 많이 쓰는데 플랜 B로. 근데 이제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오른쪽에 서는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3명이 쓴다면 아놀드 옆 근처에 있는 미드필더. 그 선수가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 커버, 올라가면 커버. 거기가 오른쪽 풀백을 커버하는 역할을 그쪽이 하는데 여기도 계속 바뀌었어요.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샤키리랑 체인벌리는 조금 거기 그리고 또 이제 나비케이타도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네네. 커티스 존스도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가장 잘했을 때는 핸더슨이 거기서 뛰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핸더슨이 앞에서 지켜줘야만 한다. 그때가 아놀드가 마음껏 올라가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파비뉴가 센터백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핸더슨도 수비형 미드필더 내려오고 그쪽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서는데 다 공격적이 하는 거죠. 커버를 안 해주니까 아놀드가 마음껏 올라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게 지난 시즌에
핸더슨이 부상이었을 때 무패가 깨졌었죠. 맞아요. 핸더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게 달랐었어요. 리버풀.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핸더슨의 역할이 큰데 예,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수비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로 작용한다. 거기다 이제 뭐 부상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면 이 선수가 그렇게 부상이 있었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일단 뭐 2018-19 시즌에 발부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저거는 부상도 아닌 그냥 통증, 근육통이거든요. 근육통 좀 있었고 한 네. 정도인데 이번에 거기가 부상 후 가장 오랜 기간 한 달을 결장을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의 폼이 지금 굉장히 떨어진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뭐 캐러거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센터백을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예, 일단 뭐 그거 센터백은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백이 영입돼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조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수비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특히나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백이 조금 고정될 필요성이 있고 뭐 고메스나 어쨌건 반다이크나 사실상 이번 시즌 오더라도 막판에나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때까지 조금 고정적으로 뛸 수 있는 센터백 보강도 필요하고 아노드를 쉬게 할 필요도 있다. 로테이션을 조금 돌릴 필요도 있다. 예, 뭐 그러니까 네코 윌리엄스 같은 친구들이 오른쪽을 보긴 하니까.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영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 맨날 리버풀 팬들이 여러 번 얘기해왔거든요. 아노드랑 로버트슨 이러다 죽는다. 여기는 백업 보강이 필요하다. 그나마 그래도 로버트슨 백업은 뭐 치미카스 영입은 하긴 했잖아요. 아노드 자리는 뭐 여전히 딱히 없잖아요. 어린 꼬마는 있지만. 예. 혹시 저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네. 그랬냐면 아까 뭐 센터백의 콤비나 핸더슨의 예. 어떤 커버나 부상의 여파나 체력적인 어떤 힘듦.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놀드가 어린 나이에 굉장한 성공을 했잖아요. 그것도 예. 그냥 성공도 아니고 정말 예. 세계적인 월클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대단한 몸값을 받고 있고 예. 팀에서는 이 아놀드 그 어린 나이에 성장을 한 아놀드를 와 뭔가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동반으로 갈 그 예. 오른쪽 풀백이 없어. 예. 그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실제로 그게 약간 멘탈적으로도 좀 예. 사람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나는 뭘 해도 난 주전이야. 예. 난 뭘 해도 최고야. 네. 이런 게 그 어린 나이에 뭔가 그 이제 우리가 뭐 월클병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예. 이런 게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집중력을 더 유지를 해야 되는 거를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못하더라도 항상 주전이니까. 그러니까 예. 원래 이게 항상 그런 일정한 그 의미의 자극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정말 아까 데이터를 보여줬던 것처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그냥 최고 몰래도 뭐 부상당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출전. 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약간 집중력이나 멘탈적으로 좀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예. 예. 자기 백업이 거기다 뭐 네코 윌리엄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진짜, 19살짜리. 예. 근데 뭐 잘 못하니까 나이를 떠나서 예. 잘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좀 약하니까. 아직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 뭐 로테이션을 구체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예. 나 아니어도 내가 이 팀은 돌아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내가 못하면은 밀려난다. 그렇지. 그런 예, 이런 메시지는 긴장감을 줘야죠. 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음. 내가 못해도 뛰잖아.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지 않나. 예. 예전에 그 이제 독일 출신이니까 클럽이 네. 차두리 현재 감독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인츠 시절. 예. 네. 그 클럽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전술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선수들의 멘탈 관리 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예. 거예요. 지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놀드는 지금 멘탈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옆에 클럽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붙잡아줄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갈까? 뭐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